안녕하세요. 바이게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올해는요, 바이게 경제 이야기와 더불어 대박 맞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참, 글씨도 약간 바뀌었죠? 이거요. 그 밑에, 여기가 어딘가, 어딘가 하면은요,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면 그 순례길이 있거든요. 그 희망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 희망의 언덕에서 조금만 더 가면 야고보 성당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 까미노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희망의 언덕이라 그래갖고 여기서 잠깐 쉬면서 마지막 긴 여정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제가 올해 그 3월 달에 이 자전거로 산티아고 까미노 순례길을 완주했습니다. 799km. 예. 오늘은 13번째 주제입니다. 세계경제 장기 침체, 그 원인. 장기 침체. 지금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서도 신흥국으로서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열심히 존경스럽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의 힘인 것 같아요. 재력인 것 같고요. 하지만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가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봐야 될 게 좀 여러 개 있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70년대 이후 주요 경제 위기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경제 이익이, 그리고 거기에 강조해야 될 사항, 이렇게 보겠는데요. 1973년에, 4년에 1차 오일 쇼크 있었죠. 그리고 79, 81년 역시 2차 오일 쇼크였죠. 그리고 91년, 93년에 뭐가 있었죠? 부동산 거품 위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 98, 99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IMF요.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있었죠.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요.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1년, 2003년 아시죠? 그때 그 2000년 돼갖고서 그때 뭐죠? 그 제로 해갖고 IT가 막 해갖고 하여튼 대단했어요. 저, 제가 이때 그 IT 쪽에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버블 대단했습니다. 예. 자, 보시면, 이 1차, 2차 오일 쇼크는 극복 후에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 투기 거품에서는 극복 후 역시 성장을 했고요. 하지만 일본은 하여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누워있는 30년, 아직까지 일본은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을 우리가 좀 앞으로 많이 벤치마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랬는지, 이 나라가. 하지만 일본은 이 침체 과정에서도 기업들은 대단하게 버텨온 겁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외환위기, 여러분, 저도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IMF 때 아픔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IMF 때 저는 직장에서 쫓겨나갔고 IT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때 우리 젊은이들, 당시의 젊은이들, 지금 우리나라에 5, 60대에 계신 분들이 아픔을 많이 당했었죠. 그리고 IT 버블 위기도 극복 후에 하여튼 옛날 같은 고성장은 아니었지만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이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이게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죠. 근데 이때는 이게 아직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장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요, 이 장기 침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그랬죠? 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고, 일단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산 매입을 했다 그랬죠. 금리 인하는 뭐예요? 은행의 은행이니까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은행의 수신이율이나 여신이율도 영향을 받아갖고 역시 은행도 금리를 내리겠죠.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보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 경색을 없애려는 노력이었죠. 그런데 은행이 어떻게 돼요, 은행이? 은행이요, 그, 저기, 바질3니, 뭐, 보험회사는 솔번시니 이래갖고, 건전성을 많이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은행도 함부로 이렇게 대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유동성이 잘 보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래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인데 이거를 시장에 직접 참여한 거죠. 그래갖고 시장에 가서 QE 그래서 그저 퀀터터티브 이징 그래서 양적 완화 막 가서 시장에 가서 직접 부채를 막 제낍니다. 그 시장에 그러니까 채권을 국가가 저기 중앙은행이 사들이니까 직접 사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을 통하지 않고 그 시장에 막 돈이 풀리겠죠.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국이 언제부터 2017년 재작년 3회 작년에 4회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고 자산 매입이 아니고 자산 매각 QE가 아니고요. 양적 긴축 2017년부터 이거를 지금 시행을 했어요. 자, 미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서 유동성 회수로 돈을 빨아들이는 걸로 지금 정책을 변화한 거죠. 예, 이게 지금 저기 미국의 입장이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입장이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을 한번 볼게요. 금리나 안 했어요. 아직까지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금리나 계속 해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죠. 그리고 저기 자산 QE 계속 해왔어요. 양적 완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QQE라 그랬죠. 일본은 뭐예요? QQE는요? 그러니까는 그 자본시장에만 자본시장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본시장은 크게 채권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저기 부동산 시장, 원자재 시장, 외환 시장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 자본시장에 채권시장에 들어가서 부채를 매입한 것 외에 부동산 시장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QQE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 터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일본은 먼저 QE를 했거든요. 미국보다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누워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본은 아직 앞으로 잘 봐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유럽은 어떻게 했죠? 유럽은 작년 2018년을 요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유럽이 어떻게 하는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과연 유럽과 일본이 미국을 따라갈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이게 경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무시한 재정 적자를 냈죠. 선진국들이요. 자, 그래서 감세도 했죠. 그리고 개발을 남발을 했죠. 자, 개발 남발이 뭐예요? 그러니까는요, 옛날 케인지언 학파들이, 경제학에 보면 케인지언 학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공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려갖고, 거기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고, 뭐 저축도 늘고, 뭐, 하여튼 이런 이론을 전개했었는데, 그런데 그 케인지언 학파의 주 목적은 시장의 개입을 정부가 불경기 때만 들어가서 하고는 빠져나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간섭을 하면서 개발을 남발을 하는데, 여러분 항만, 뭐 공항, 다리 이런 거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요. 선진국에서는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다리 같은 거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만들어 놓는데 하루에 차가 뭐 2대 지나간대요. 공항을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서 투입을 해서 공항을 만들어 놨는데 비행기가 한 대 다니면서 승객이 10명이 이용한대요. 이런 개발 남발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대정 투입의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정치 포퓰리즘이요.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 경제 침체의 그 원인,
삼박자를 보세요. 삼박자. 제가 삼박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세계 경제의 원인은 자, 생산 인구의 감소에 따른 총수의 부족. 그리고 저 김강수 경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총수의 부족, 그리고 글로벌 금융 인기가 서로가 맞부닥쳐 갖고서 세계 경제 장기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거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포퓰리즘과 또 정부의 시장 간섭이 누적되어 온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나? 이 두 가지에다가 한 박자가 추가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령화입니다. 자, 이 고령화, 여러분, 고령화요. 이거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딱 하나가 이 고령화예요. 네. 그 전쟁의 폐허도 경험해봤고요. 어떤 테스트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것도 경험해봤고요. 가뭄과 자연재해도 다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이 고령화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즉 전임 미답의 영역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상 세계 경제 침체의 그 원인 3박자로 봤죠. 포퓰리즘과 정부 간섭의 누적, 그리고 고령화. 자, 그러면 다이게 경제 이야기 키 메시지 던지죠. 세계 경제 장기 침체 그 원인.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총수요의 부족과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만나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갖고 세계 경제 장기 침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의 포퓰리즘과 정부 간섭이 누적이 됐고, 그리고 고령화의 삼박자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는 인류가 가보지 못한 전임미답의 영역이다. 자, 그래서 따라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가 되니까는 한국 경제는 개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이러니까 우리는 더 정신 차려서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정치, 경제 전문가, 모든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 이 고민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게 경제 이야기는 2019년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이게 경제 이야기였습니다.